목요일 저녁 6시 반 지은은 회사 현관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치원 단체 카톡방에 빨간 알림이 30개나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봄맞이 가족 참여 행사가 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혼자 가야 할 행사였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7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방에서 혼자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1시간 전.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과 달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35살의 지은과 37살의 민수는 7년 전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인사팀 대리였던 지은과 IT 회사 과장이었던 민수는 서로에게 적당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비슷한 나이, 무난한 외모.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인이가 태어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IT는 원래 야근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지은의 몫이었습니다. 복직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할인이 유치원 등원, 퇴근 후 저녁 준비와 목욕, 재우기까지 모든 것이 지은의 일과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은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 행사 있대요. 가족 참여래요. 금요일? 글쎄.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안 되겠죠.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행사 말인데 이번엔 어떻게든 시간 빼볼게. 지은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짜요? 응. 할인이가 바라는 것 같더라고. 간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려는 걸까? 혹시 자신도 좀 알아주려는 걸까? 행사 당일 유치원 앞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며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치원 현관을 훑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할인아, 유나 엄마 온대? 현관문을 열기 직전 민수가 자연스럽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할인이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유나 엄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복도 끝에서 그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유치원 체육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색색의 풍선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무대에서는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은 할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참 후에야 돌아온 그의 손에는 물병이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알았습니다. 반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활발한 엄마였습니다. 학부모 모임 공지도, 선생님 선물 취합도, 소풍 준비물 정보도 모두 수진이 올렸습니다. 33살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화사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수 씨,
지난번에 추천해준 카페 진짜 좋던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아, 거기요?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거기 브런치 메뉴도 괜찮아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투가 가벼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지은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수진이 뭔가를 말하면 민수가 고개를 숙여들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할인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두 명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대화를 멈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은 씨. 민수 씨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시간 낼 수 있다고 해서요.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참여하시니까. 엄마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할인이와 화장실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다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할인이를 씻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 씨라는 단어와 수진 씨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릴레이였습니다. 민수는 할인이와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평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각자 준비해 온 과일과 음료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수박을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야? 남편이랑 그 엄마랑 키즈 카페도 같이 갔다니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애들 핑계로 만나는 거지 뭐. 요즘 흔하잖아. 그래도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얘기요. 한 엄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다른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과도가 떨렸습니다. 괜히 나만 예민한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즘 불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키즈 카페. 민수는 주말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디선가 힘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웃는 모습, 엄마들의 귓속말, 그리고 키즈 카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나 엄마 좋아. 지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지난번에 키즈 카페 갔을 때 아이스크림 사줬어. 아빠랑 나랑 갔었는데. 할인이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제요? 지은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니 그저께, 아빠 쉬는 날이었어. 할인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쉬는 날에 키즈 카페 갔었어?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응. 유나랑 나는 공 던지고 놀았어. 아빠랑 유나 엄마는 얘기 많이 했어. 사진도 찍었어. 할인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둘이서 사진을? 응. 근데 엄마는 왜 안 갔어? 지은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 그날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었잖아. 회사 일이 많았어.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키즈카페 갈 정도로 안 피곤했어요? 할인이가 가자고 해서. 나는 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냥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야.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접시를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인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유나 엄마 예쁘다고 했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오전 10시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등원 시간이 지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담임 한세연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지은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은은 복도 끝으로 선생님을 이끌었습니다. 할인이 아빠가 요즘도 자주 와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오시긴 해요. 혼자요? 아니, 가끔 다른 학부모님이랑 같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수진 씨요? 지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괜찮은데 끝나고 키즈카페도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친하니까. 선생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민망함, 그리고 당신만 몰랐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어색하게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은 두 명의 엄마가 지은을 보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전체가 알고 있구나. 지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민지였습니다. 야, 혹시 이거 너 아니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왔습니다. 맘카페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빠랑 너무 다정한 한 엄마 유치원에서 난리난 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을 움직여 글을 읽었습니다. IT 회사 다니는 30대 후반 아빠, 이름은 민호. 키즈카페에서 특정 엄마랑 너무 친밀하게 지낸다더라. 아이들은 놀리고 엄마 아빠는 커피 마시면서 셀카 찍고. 댓글이 67개였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일부는 동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저 아빠 부인 불쌍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5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할 얘기 있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6시 반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맘카페 글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리모컨을 집어 전원을 껐습니다. 식탁에 앉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앉으라고요. 지은이 식탁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맘카페 글이 떴습니다. 옆으로 넘기자 유치원 행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키즈카페 리뷰가 있었습니다. 배경에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다 우연이야? 지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 때문에 몇 번 만난 것뿐이야. 몇 번? 서너 번? 많아야 5-6번. 다들 그렇게 만나. 요즘 부모들 커뮤니티 활동 활발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올 거 뻔하잖아.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난 떠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인이의 말을 적어놓은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들은 엄마들의 수군거림도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빠가 유나 엄마 예쁘다고 했대요. 선생님은 자주 같이 오신다고 했고, 맘카페에는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하나씩 짚어갈수록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은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요, 언제부터였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애들 때문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고 그냥 인사만 했어. 근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얘기하게 됐어. 편했어. 편했다고요? 응.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나도 힘들었거든. 회사 일도 많고 집에 오면 내가 늘 피곤해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은 아니야. 그냥 기댄 거야. 기댄 게 뭐예요? 같이 카페 가고 사진 찍고 아이 앞에서 예쁘다고 말하는 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지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대답해요. 몇 번 단둘이 만났어. 아이들 없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의 손이 식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얼마나요? 두세 번.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키스는요? 침묵. 대답 안 해도 알겠네요. 지은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외도 자체가 아니에요. 동네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은아. 유치원 엄마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맘카페에도 소문 다 퍼지고. 근데 정작 아내인 나만 몰랐어요. 바보처럼.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왜 나를 제일 마지막까지 바보로 만든 거예요? 몰랐어. 소문이 그렇게 퍼진 줄. 몰랐다고요? 행사장에서 엄마들이 귓속말하는 거 못 봤어요? 담임 선생님 표정 못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다신 안 만날게. 연락도 끊을게.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 알아요? 지은이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랑 할인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 거야. 반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을 썼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얘기할게. 오늘은 여기서 자. 지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어둠 속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인을 유치원에 보내고 회사에 갔고 퇴근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보며 말을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았습니다. 이혼, 별거, 할인의 양육권, 재산 분할, 경제적 현실, 주변의 시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네 번째 날 밤 지은은 민수를 다시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도 증거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최수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 유치원과 동네에서 개인적 접촉 일체 금지. 둘째,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함께 받을 것. 중간에 포기하면 즉시 이혼 절차 진행. 셋째, 할인의 유치원을 옮기고 가능한 한 빨리 이사할 것.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민수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싫으면 이혼하죠. 지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선택해요. 이것도 못하겠으면 우리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다 하겠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내일부터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새 유치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등원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벽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할인이 엄마. 담임 한세연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전학 간다고 들었어요. 네.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신 거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할인이 잘 지켜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할인이 엄마. 돌아보니 최수진이었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나눌 말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남편을 믿은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밀어둔 거였어.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며 지은은 결혼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동네를 옮긴다고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지은 곁으로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왜 다른 데로 가? 응, 우리 둘이 더 행복해지려고. 지은이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 응. 아빠도 같이 가. 새 집에는 공주방 있어? 엄마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할인이가 지은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네 전체가 아는 진실 속에서 자기만 몰랐던 바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지은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